안녕하십니까. 행정파 실무법 고합성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자, 오늘은 94페이지 우리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상사 비송 사건,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뭘 봤습니까? 대표적으로 행정사 뭡니까? 실무법이었죠. 자, 행정사 실무법, 대표적으로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이 있었죠. 자, 비송사건 절차법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총칙 부분이 있었고요. 자,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민사 비송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볼 게 이제 대표적으로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끝나면 이제 상사 비송 사건이 끝나면 대표적으로 이제 가태료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가태료 사건에 대해서. 자,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자, 펼치고 우리 한번 보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지난주에 뭡니까? 우리가 숙제를 내줬어요. 페이지 94페이지. 대표적으로 뭡니까? 큰 체계도를 하나 외워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인이 있죠. 이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상사 비송 사건에서 이는 크게 이제 한다면 개인 상인과 뭐가 있느냐? 개인 상인. 대표적으로 회사 상인이 있죠. 회사 상인. 자, 우리가 이제 상인과 관련돼서 개인 상인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크게 뭐예요? 자, 사건이 없죠. 그러면 회사 상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회사 상인입니다. 회사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주식회사가 있죠. 자,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어요?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한명회사가 있죠. 그래서 한명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자회사가 있죠. 합자회사. 자, 합자회사입니다. 자, 외국인 회사가 있죠. 외국인 회사. 우리 이제 4대 회사 그러면 뭐예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주자가 되죠. 주라는 것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주가 되죠. 주주. 유한회사는 유한적인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음을 우리가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무한회사 중심으로 병행되는 게 바로 한명회사가 되고,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유한회사, 무한회사의 뭘 합친 게 바로 합자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상인하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대표적으로 합자회사, 외국인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게 걸려요. 우리 취득, 득실 변경이라고 그랬죠. 그럼 취득, 변경, 소멸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취득에 대해서는 무슨 취득이 있어요? 원시 취득과 성계 취득이 있다. 변경에 대해서는 주체 내용과 내용의 변경과 작용의 변경. 그래서 주, 내, 작. 소멸에 대해서는 절대적 소멸과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회사와 관련돼서 이제 크게 이렇게 우리가 봐야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자, 발생하게 되겠죠. 발생이 됩니다. 발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타트가 되죠. 스타트, 고스톱. 그러면 이제 둘이 되겠죠. 그래서 운영이라는 게 우리가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도 여기 이제 발생, 운영, 소멸이라는 요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발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설립이라는 의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설립이라는 의미가 떨어지고, 운영과 관련돼서는 크게 이제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자본이 있죠.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 자본, 운영 기간이 됩니다. 자, 기간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자, 이사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감사라는 게 있고, 감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주총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주주총회.
주주총회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이 자본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이 있고, 자기 자본이 있고,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 그럼 타인 자본이 있죠. 그래서 타인 자본이 우리가 형성해 들어가요. 자기 자본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게 이제 주식이죠. 주식. 그래서 주식이 되고요. 그럼 타인 자본에 대해서는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채가 되죠. 사채.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회사니까 회사채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소멸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해산 절차와 대표적으로 이제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발생, 운영, 소멸. 그러면 크게 봐서 발생은 이제 설립 등기함으로써 회사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운영이라는 것은 운영기관과 운영자본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기관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 감사, 주주총회가 있죠. 자, 이사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업무집행권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집행권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권이 우리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권. 여기 이사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업무집행권과 대표적으로 대표권이 있다. 감사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주주총회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정기총회라는 게 있고, 정기총회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무슨 총회가 있죠? 바로 임시총회라는 게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라는 게 우리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사는 업무집행권, 대표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주총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본은 자기 자본 주식이 있고, 여기 타인 자본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해자체가 성립이 되며, 해산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게 이제 자발적 해산이라는 게 있고요. 자발적 해산과 그 다음에 강제적 해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체계를 찾고 들어가셔야 돼. 그러면 회사 상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작회사, 외국인 회사. 대표적으로 이제 발생, 운영, 소멸. 그러면 발생이라는 것은 스타트, 운영이라는 것은 둘이 되고, 소멸이라는 것은 엔딩이 된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발생과 관련돼서 설립. 그래서 운영기관, 운영자본이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 기관과 관련돼서는 이사, 감사, 주주총회, 자본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해산에 대해서는 자발적 해산과 대표적으로 강제적 해산이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94페이지 우리 기본서를 보면 체계를 우리가 설립해놨습니다. 자, 94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이에 대해서는 개인사인, 그래서 비성사건 X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건은 발생할 수가 없고요. 회사사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외국인회사, 발생, 설립. 그건 이제 검사인 선임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에도 행강편 다 꺼놓고요. 검사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준비를 조금 해 두셔야 돼요. 자, 운영기관과 관련돼서 이사는 등기사항이고 감사는 등기할 사항으로서 대표적으로 비송사건에 대해서 상사 비송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업무집행과 관련돼서 임시이사 선임사건 그거 밑줄 하나 딱 꺼놓고요.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두셔야 됩니다. 직무대행자, 상무행위, A의 허가사건, 이것도 우리가 첨가를 해 두셔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상사, 비송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볼 사건들이죠. 자, 대표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송, 대표자 선임사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봐야 되고요. 자, 감사와 관련돼서 이제 등기사항 X, 주주총회는 이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사건,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밑줄을 딱 끊으세요. 자, 자기 자본은 이제 주식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주금, 납입금, 보관, 변경 사건 하나 처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단주 임의 매각 허가 사건, 주식 액면 미달 발행 사건, 주식 매수 가액 산정 결정 사건, 신주 발행 무효로 인해서 신주가 받을 금액 정간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사채 관련 사건,
그래서 이제 우리 자기 자본에서 꼭 기억해 둘 거. 첫 번째, 주금 납입금 보관 변경 사건. 두 번째, 단주 임의 매각 허가 사건. 주식 액면 미달 발행 사건. 주식 매수 가액 산정 결정 사건. 신주 발행 무효로 인해서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 증감 사건. 대표적으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타인 자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채 관련 사건. 자, 자발적 강제적 해산으로서 해산 명령 사건과 외국인 회사 영업소 폐쇄 사건과 관련돼서, 그럼 대표적으로 청산과 관련돼서 청산임 선임 사건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페이지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회사와 경매 사건들로서 검사인 승인 사건이 이제 대표적으로 쭉 나와 있을 겁니다. 발기 설립, 모지 설립, 신주 발행 시, 그 다음에 검사인 선임 사건, 주식회사 업무, 재산 상태의 검사인 선임 사건. 자, 지타와 관련돼서 이제 소수 주주의 주주 종이 소집 사건 체크하세요. 지금 납입금 보관자 변경 허가 사건, 단주 임의 매각 허가 사건, 임시 이사 등 선임 사건, 지사 직무 대행자의 상무의 형리 사건, 소송상 대표자 선임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5페이지 보니까 상사 비송 사건의 한눈은 보는 핵심 체계도를 우리가 체크해 놨으니까 이걸 일단 체계도를 일단 잡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98페이지입니다. 자, 98페이지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으로서 첫 번째 회사의 검사인 선임 사건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 회사의 검사인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요거와 관련돼서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주식회사 설립. 자,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사건, 주식회사 설립 검사인 선임 사건이 하나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이제 신주 발행과 관련돼서, 그래서 신주 발행 검사인 선임 사건이 우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죠.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냐면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입니다.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인 선임 사건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회사의 검사인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검사인 선임 사건, 신주 발행으로 인한 검사인 선임 사건,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인 선임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검사인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 여기 우리가 특히 조심할 거는 뭡니까? 요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요거에 대해서는 특히 잘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인 선임 사건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꼭 외워둘 거는 우리가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신청이죠. 신청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심리 및 재판. 요걸 꼭 외우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94페이지 또 다시 한번 봐봐요. 거기 이제 외우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무슨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까? 관할 문제라는 게 하나 발생하고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청인, 그다음에 이제 신청 방법. 그래서 신청 방법에서 신청 방식이죠. 신청 방식이 이제 벌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심리 및 재판이라는 게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심리 및 재판.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불복. 그래서 불복 사건 이제 불복.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용 부담으로서 기타 문제, 비용 부담. 자, 기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꼭 볼 거는 일단 기용 부담 문제와 여기에 플러스 등기 문제를 우리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또 한 번 숙제하고 가죠. 첫 번째, 관할. 두 번째, 신청인, 신청 방식, 심리 및 재판, 불복. 기타 문제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비용 부담 플러스 등기, 이렇게 이제 의미를, 이 단계를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정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절차가 신청, 신청인, 신청 방법, 심리 및 재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불법 비용 부담에 대해서 그 6단계 항상 우리 강론 파트에서 민사 비송 사건과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절차는 우리가 꼭 6개를 암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날이라든지 가날의 이제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신청인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신청 방식에 대해서 봐야 되고, 심리 및 재판, 그 다음에 불법, 그 다음에 기타 비용 부담으로서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한번 접목을 시켜 나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주식회사 설립 시 검사님 선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98페이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검사님 선임 신청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립이라는 게 있어요. 설립은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무슨 설립이 있어요? 바로 발기 설립이라는 게 있고요. 자, 발기 설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모집하는 모집 설립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설립과 관련돼서는 발기 설립, 대표적으로 모집 설립이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들이 거기 9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항을 한번 보시죠. 자, 주식회사 설립에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종수의 인수 방법에 따라서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다. 발기 설립이란 발기, 그 말씀대로 발기인만이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모집 설립과 관련돼서는 발기인 플러스 나머지 주주 모집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발기인이 그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를 무슨 설립이라고 그런다? 바로 대표적인 모집 설립이 됩니다. 자, 주식회사 설립 시 이사와 감사는 실무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 설립 시 발기인에게 모집 설립에는 창립총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설립과 관련돼서는 두 종류가 있다. 대표적으로 발기 설립과 뭐가 있어요? 모집 설립이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뭘 우리가 봐야죠? 첫 번째와 관련돼서 하나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관할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이제 신급 관할이 있고, 대표적으로 사무 관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토지 관할이 있죠. 대표적으로 사무 관할과 관련돼서 민사 비송 사건과 상사 비송 사건은 우리 이제 단독 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판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법원 합의부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사 비송은 뭐가 원칙이죠? 대표적으로 원칙이 단독 판사가 원칙이죠. 원칙이고, 여기에 대해서 예적 측면이 뭐예요? 임시. 그렇죠. 자, 특별이라는 단어가 바로 대표적인, 자, 그게 바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예적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사 비송 사건은 누가 원칙이죠? 바로 대표적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바로 대표적인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적 측면이 있죠. 이 예적 측면이 꼭 암기해둘 게 뭐가 있습니까? 외국인 영업소, 외국인 회사, 외국인 영업소 폐쇄 사건과 관련돼서 하나 맥락을 잡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단독 판사와 관련돼서 우리 이런 체계를 하나 잡아야죠. 자, 이렇게 한번 우리 몇 번 한답니다. 벌써 이번 행정사실무법과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한 1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자, 민사비송사건은 단독, 원칙, 그 다음에 지방법원 합의부, 임시와 특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대표적인 지방법원 합의부다. 여기에 대해서 상사비송사건은 원칙이 지방법원 합의부고, 예외적인 측면으로서 외국인 영업소 폐쇄 사건. 그럼 첫 번째,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관할은 누가 하느냐? 첫 번째.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다. 그래서 이제 99페이지 관할법원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관할로 한다. 밑줄을 딱 꺼놓고요. 자, 신청인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설립이 있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이제 목차가 이제 잡아 들어가야죠. 두 번째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바로 신청인과 관련돼서 이제 자, 신청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설립이 무슨 설립이 있죠? 발기 설립과 뭐요? 모집 설립이 있습니다. 그럼 발기 설립에 대해서 신청인은 누가 되느냐? 당연히 발기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발기인이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신청인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기본서 99페이지 신청인 거기에다 발기인 하나 딱 줄쳐놔야 돼. 발기인 설립의 경우는 발기인들이 신임한 기관인 이사에 신청해야 하고 모집 설립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창립총회라고 그랬죠. 창립총회가 개최기 된 기관인 발기인이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에 대해서는 누구다? 발기인이 됩니다. 자, 신청 방법은 서면 또는 말이죠. 서면 또는 말로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 둘 거는 자, 서면 또는 말이다. 자, 서면을 해주는 게 별표적으로 우리 암기 됐는지 봐봐요. 뭐 있었죠? 청자, 청해, 검사인 선임 사건, 청검 가액이라고 그랬죠. 가액 미달, 액면 미달, 그래서 액, 그래서 총금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검사인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 검이라는 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반드시 뭘로 해줘야 돼? 서면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과 관련돼서는 거기 이제 서면 줄쳐놓으세요. 자, 신청 방식은 검사인의 선임 신청은 서면 줄쳐놓고요. 서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총금, 가액 서면으로 우리 해야 되며 신청서는 다음에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이해 기명 날인해야 된다. 자, 심리 및 재판은 뭡니까? 자, 우리 이제 심리 및 재판으로서는 대표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심리 및 재판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심리 및 재판은 대표적으로 뭘로서 한다? 바로 결정으로서 우리가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및 재판과 관련돼서는 결정, 이렇게 이제 결정의 의미를 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죠. 불복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뭐가 있죠? 항고가 있죠. 항고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검사인 선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즉시 항고 규정이 없다. 그러면 보통 항고로 우리가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항고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항고. 그래서 항고에는 자, 항고가 있고, 그러면 항고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즉시 항고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항고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보통 항고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항고가 있고, 재항고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 항고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항고의 종류를 하다 그러면 즉시 항고, 보통 항고, 재항고, 특별 항고. 자, 작년에 우리가 출제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불법 항고와 관련돼서는 이제 보통 항고로서 우리가 해준다. 자, 여섯 번째 이제 기타와 관련돼서 이제 하나씩 이제 대비를 시켜 놔야 되겠죠. 그러면 기타와 관련돼서 이제 보수 지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보수입니다. 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보수 동그라미. 여기에 대해서 이 경우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 동그라미. 법원이 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적게 받으려는 사람과 많이 받으려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즉시 항고로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즉시 항고. 그래서 기타 문제로 보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타 문제로서 검사인의 조사 보고서 제출.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 줄쳐놓고요. 발기 설립의 경우로서는 검사인은 벤트 설립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해야 되며 검사인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해야 되며 검사인의 조사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발기 설립의 경우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모집 설립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창립 정해져. 그러면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적에 제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2번 100페이지와 관련돼서 2번 법원은 검사에 관해서 설명을 필요할 때 검사인은 신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사 내용의 변경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설립 검사인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 설립에 대해서는 두 종류가 있다. 대표적으로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인과 관련돼서 총검 가액 그러면 대표적으로 상사 비송으로 넘어오면서 첫 번째 논점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바로 관할을 담당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총검 가액에서 검이라는 것은 우리 신청 방식은 서면 또는 말로 쓰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해주는 게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총검 가액 정책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검사인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이제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 확인해 두시고 개념 정도는 정확하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주 발행 검사인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신주 발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뭡니까? 첫 번째, 뭘 봐야 돼? 이제 일부러 지웠습니다. 첫 번째, 관할이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관할 신청인 신청 방식, 심리 및 재판 불법 기타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제시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지 100페이지 거기 사항을 한번 보시죠. 주식회사 신주 발행 시 해물 출자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물 출자 목적물에 가대평가하면 회사 자본 충실 및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리가 있기 때문에 검사인에 대한 검사 제도를 두어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서 검사인의 조사에 가름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뭘 우리가 보셔야 돼? 자, 관할 법원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뭡니까? 상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누가 관할을 한다? 예. 그래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방법원 합의부라는 게 우리가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주 발행과 관련돼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보는 운영과 한번 관련돼서 보죠. 운영이라는 것은 운영은 대표적으로 기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기간이 있으면 운영 자본이 도출이 돼야 되겠죠. 운영 기간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어요? 이사라는 게 있고요. 자, 감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자, 주주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주총회라는 게 발생하고, 그러면 이사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냐? 두 가지 업무 집행권을 가지고 있죠. 업무 집행권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대표권이 있죠. 그러면 신청인은 업무 집행권으로서 신주 발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의 신청에 의한다. 그런 의미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이사의 신청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탄생하게 되고, 그러면 신청 방식은 뭐냐? 자, 신청 방식과 관련돼서 검사인의 검선임 신청은 뭘 해야 된다? 바로 서면이죠. 그래서 서면 또는 말로지만 서면으로서 한다. 그러면 서면과 관련돼서는 또 반복이 되죠. 그래서 총,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서면을 해주는 게 있죠. 그러면 신청 방식은 대표적으로 마다 서면이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면 신청 방식은 서면 줄쳐놓고요. 그러면 심리 및 재판으로서는 심리 및 재판 여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결정으로서 해주죠. 그래서 결정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리 및 재판은 뭐예요? 결정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잡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불복 방법과 관련돼서는 검사인 선임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 규정이 없다. 인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적시항고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적시항고로는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무슨 항고를 해줘야죠? 보통 항고를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항고라는 게 탄생이 돼요. 그럼 세상에 이제 기타 관련돼서는 세상에 공짜로 일을 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직업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직업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101페이지 관련돼서 보수직업. 법원은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에 회사로 하여금 이에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수액은 이사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법인이 정하며 보수에 대한 재판은 즉시 항고로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즉시 항고라는 우리가 의미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즉시 항고. 자, 적시항고는 확정 차단호가 있죠. 그래서 확정 차단호, 바로 확정 차단호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 차단호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직업에 대해서는 적시항고 똑같은 논리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시항고 보수직업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줄쳐놓고요. 네 번째 검사인의 조사사항과 보고서 제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조사 내용의 변경, 이거는 부수적으로 한번 우리가 약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주 발행 시 검사인 선임 시청 사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크게 이제 잡는다면 자, 지방법원 합의부, 그 다음에 신청인은 누구다? 이사고, 신청 방법은 서면으로 해주려며 종금 가액이 되며 심리 및 재판은 뭘로서 해준다? 우리 재판 결정으로서 해주죠. 그럼 불복 방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할 수 없으며 그러면 보통 항고로 우리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보수직업에 대해서 많이 받는 자와 적게 받는 자의 싸움이 되니까 뭐예요? 적시항고로서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관할 신청인, 신청 방식, 심리 및 재판, 불복, 기타 문제로서 6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주 발행, 검사인 신청 사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101페이지, 가로 3번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네요.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해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보죠. 자, 주식회사는 뭐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 주식회사는 우리가 기관이라고 그러죠. 기관이라는 의미를 가져오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 집행권은 누굽니까? 바로 이사가 하게 되죠. 재산 상태의 검사는 누가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감사가 해주게 되죠. 그래서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그러면 첫 번째, 관할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죠. 관할은 뭡니까? 상사 비송 사건이네.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바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할의 문제가 보기 전에 대표적으로 어떤 사항이 전개되는지 또 사항 전개가 또 나름대로 기본서에다 정리해놨어요. 그러면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한 사유가 있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3 줄쳐놓고요.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법원의 검사인의 선임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관할 법원에 대해서 지방법원 합의부 줄쳐놓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신청인이죠. 그럼 신청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100분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신청하게 되겠죠. 그러면 신청인과 관련돼서 100분의 3 의미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하고요. 자, 신청 방식은 뭡니까? 또 나오죠. 신청 방식.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서면 또는 말로서 해주나 반드시 우리가 서면으로 해주는 것. 그래서 서면 의미를 들고 자,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여기를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자, 심리 및 재판. 자, 그러면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는 돈과 관련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돈과 관련되니까 여기는 결정은 결정인데 반드시 뭘 붙여야 돼?
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그래서 이유를 붙인 결정. 그래서 이유를 붙인 결정.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밑줄을 닦아놔요.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법원은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를 함에 있어서 주식청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집을 할 것을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소집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명령의 상대방은 누구냐? 대표이사며 법원은 직권 줄 쳐놓으세요. 결정의 형식으로서 재판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의미를 하나 잡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복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불복 방법, 그래서 불복. 자, 불복과 관련돼서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법원이 선임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선임한 사람. 자, 법원이 선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 X라고 써놔요. 원칙 X다. 원칙은 불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A적 측면입니다. A적으로 업무와 재산 상태, A적 측면이에요. A적 측면으로서 자,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 자, 주식회사의 자,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이때는 불복이 가능하다라는 걸 하나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불복 권리. 그래서 이 법원인 선임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A적으로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된다라는 거. 그러면 검사인 선임에 대해서 적시한 거. 그래서 적시한 거라는 걸 밑줄을 딱 끊어요. 그래서 적시한 거 할 수 있다. 그러면 적시한 거라는 의미를 딱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시한 거라는 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적시한 거. 그래서 적시한 거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면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해서 불복이 허용될 때 뭐예요? 적시한 거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결론적으로 누구를 감사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보죠.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이사와 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와 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사 보호라는 겁니다. 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사와 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걸 잡아두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에서 하나의 논점 여기에서 논점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신청 방식 이거는 당연히 논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 이유를 붙인 결정 이거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해서 검사인 선임에 대해서는 적시한 거 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회사의 검사님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 주식회사 설립 시 검사인 선임 사건, 신주 발행 시 검사인 선임 사건,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인 선임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주식회사 설립 시 검사인 선임 사건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우리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해서 검사도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면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인 선임 신청 사건과 관련돼서는 신청 방식 서면 기억해 두셔야 되고 심리 및 재판에 대해서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그러면 적시한 것도 가능하다는 게 세 가지 논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인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는 기억을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검사인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회사 설립 시 검사인 선임 사건, 대표적으로 이제 신주 발행 시 검사인 선임 사건이 벌어지고요. 주식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인 선임 사건, 그래서 대표적으로 검사인 선임 사건과 관련돼서는 1번과 그러면 우리 주식회사 설립 시 검사인 선임 사건과 주식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의 검사인 선임 사건에 대해서는 이 두 개는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사 비송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 잘 성립이 된 사람들은 우리가 선사 비송에 대해서도 개념 정도만 잡아두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쉬었다가 102페이지 이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